자,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지금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죠. 오늘은 수소 관련되는 그런 게 아니라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소 얘기를 한다고 종목도 계속 수소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오늘 뽑아온 이유는 대략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뽑아온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람 앵커님이 그 전기차 쪽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이 아니죠.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겸사겸사 해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뽑아온 겁니다. 자,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보시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올해 초에 보면 5만 원대 이렇게 있었으니까 지금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져서 거의 122평선 근처까지 거의 빠졌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올해 초보다 이것도 거의 3배 가까이 그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죠. 자, 이 부분은 어떤 걸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아까 그 종목 상담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이때가 되면 좀 시장을 많이 괴롭혀요. 물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15억에서 10억으로 줄어들었던 해, 이런 해는 매물이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15억에서 15억으로 그냥 이렇게 변화가 없었던 해 같은 경우는 매물이 좀 덜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10억이었죠. 올해도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하고 똑같은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은 이게 줄어드는 해보다는 매물은 좀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좀 많이 이렇게 출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내일까지 거래가 되고 나면 당장 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이면 이제 이 시장이 가면 갈수록 되게 약아졌어요. 그 전에는 몇 년 전에는 저때 12월 거의 말 근처까지 크리스마스 때 근처까지 그때까지 시장을 되게 괴롭혔었거든요. 그리고 또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 그때부터 매물 부담이 시작됐었는데 한 해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조금 더 빨리 팔아야지 나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안 되겠네. 좀 더 빨리 좀 더 빨리 좀 더 빨리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11월 달만 돼도 물량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에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계좌에 잘 보시고 올해 초보다 주가가 되게 좀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신규로 매수를 하면 조금 곤란하겠죠. 자, 그런 종목들 중에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매물이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12월 중순 정도, 12월 중순 정도까지 물량이 나오면 그 다음엔 또 안 나올 거예요. 빨리 나왔다가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를 노려서 찬찬히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 지금 2차 전지 섹터나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종목군들, 이런 쪽에서는 그전부터 들고 있으면서 수익이 충분히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들고 갈만 하죠. 조금 흔들려도 내년에 그거 이상 회복되면 충분히 들고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고점에서 좀 이렇게 지금 오늘 들어가고 어제 들어가고 이런 분들, 그것도 또 지지선 근처가 아닌 고점 근처에서 들어가고 그래서 약간 물리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첫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임플란트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임플란트 구조를 제가 좀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았으면 해서 해왔는데 일단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이따 보고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그냥 많은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보시면 1위 업체죠. 1위 업체입니다. 자, 매출 기준으로 세계 3위 업체예요.
매출 기준으로 임플란트 업체 중에 세계 3위 업체. 그런데 임플란트 심리 개수 기준, 심은 개수 기준 이걸로는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여기서 뭐 그런 광고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임플란트가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광고가 나오는데요. 그게 오스템 임플란트죠. 자, 그런데 이게 임플란트가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전에는 뭐 치대 나왔고 의사 선생님이면 뭐 임플란트 다 심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걸 조금 알아보니까 치대를 나와도 임플란트를 시술을 못 한대요. 어떤 경우가 시술을 할 수 있냐 그러면 그 임플란트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오스템 임플란트나 디오나 뭐 그 임플란트 만드는 회사들, 덴티움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에서 교육을 받아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랍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시술 가능한 의사 선생님이 한 70% 정도 된대요. 전체에. 그러니까 뭐 100분 계시면 30분 정도는 임플란트 시술을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란 얘기예요. 뭐 의외로 꽤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근데 중국은 지금 20%밖에 안 된대요. 임플란트 심을 수 있는 그 의사가 20%밖에 안 되는데 이게 또 의사 선생님들도 자기가 사용하던 임플란트 이런 것들은 손에 익어갖고 잘 쓴대요. 근데 다른 거는 또 익숙하지 않으면 잘 못 쓴다 그럽니다. 마치 우리가 HTS 거래를 하면 그 뭐 키운 거 쓰다가 유한타 거 쓰고 뭐 그러면 헤매잖아요, 되게 많이. 헤매면서 막 혼자 승질막 내죠. 아, 이거는 뭐 어디 있는 거야, 여기는. 이거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있죠,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것처럼 되게 손에 익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짝퉁을 또 중국이 짝퉁을 많이 만드는데요. 그 짝퉁도 못 만든대요. 그리고 중국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한 20% 정도 된다는데 그 대부분을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교육을 시켰어요. 즉, 그 20%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는 20%의 의사 선생님들은 이 거의 대부분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짝퉁, 뭐 초코파이도 뭐 짝퉁이 뭐 수십 가지 된대요. 근데 이거는 짝퉁을 만들어도 사용을 못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좀 남들이 사용을 못 하는 거니까 뭐 좀 독자적인 그 독점권, 뭐 거의 비자발적인 독점권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예요. 제가 전에 배워야 산다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다음 이 페이지 다음에는 뭐 1970년생부터 또 인구가 쭉 나오는데 오늘은 이 페이지만 그냥 저 PPT에 갖다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자, 1950년대 6.25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그해 뭐 한 63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쭉 60만 명, 70만 명 이렇게 50년대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인구가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나더니 뭐 1955년생부터 90만 명이 됐어요. 90만 명을 넘기고 그러고 1958년도까지 90만 명을 기록합니다. 99만 명이에요. 그러고 1959년생부터 1971년생까지 뭐 여긴 69년생까지밖에 없지만요. 71년생까지 100만 명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 100만 명이 안 된 그런 해가 1965년 그때 99만 명이니까 딱 한 해예요. 딱 한 해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을 갖고 나오면서 이 인구 구조를 왜 들고 나왔을까요? 그렇죠?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동안은 뭐 일자리가 필요했고 그다음에 일을 할 의사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 발전도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또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러니까 집이 필요하게 됐죠. 집, 부동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돼서 이분들이 그 번 돈으로 부동산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집값도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또 뭐 투기적으로 더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는 치아가 안 좋아질 때가 됐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올해 1월 달에 저 병원에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작년에 하려고 했어요. 작년에 하려고 이 토마토를 쉬는 기간 동안 뭐 작년에 좀 이 토마토를 쉬면서 저 임플란트도 하고 그래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작년에 뭐 그러자마자 코로나 터지고 막 그러느라고 작년에는 도저히 치과 갈 그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미루고 미뤘습니다. 미루고 미뤘는데 이게 미루고 이러다 보면 원래 한 개 해야 될 거를 뭐 좀 미루면요. 2개, 3개 해야 되고 3개 해야 될 거 5개, 7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안 좋았던 거 처음에 했으면 뭐 상당히 좀 개수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냥 코로나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뭐 있다 보니까 개수가 좀 많이 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아마 저랑 비슷한 그런 상태에 처한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 지금 이 100만 명씩 이렇게 되는 분들 59년이 돼지띠죠. 참 묘합니다. 처음 100만 명을 넘긴 때가 59년 돼지띠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0만 명인 해가 71년 돼지띠예요. 뭐 돼지띠에 나오면 뭐 돼지가 돈을 상징한다라는 그런 속설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 59년생이면 그쵸 지금 이제 환갑을 넘기셨겠네요. 환갑을 넘기셨으니까 그 위에 분들도 그렇고요. 치아 상태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시기로 접어듭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다 치과를 많이 가셔야 될 거예요. 그럼 지금하고는 차원이 틀린 그런 성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오스템 임플란트 실적이 그렇게 좋아진 겁니다. 자, 요걸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제가 업종 분석이라는 그런 PPT도 만들어 놨는데요. 자, 뭐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가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고 덴티움이 있고 디오가 있고 뭐 덴티스가 있고 메가젠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임플란트 회사가 이렇게 좀 있는데요. 이게 좀 공급 과잉은 거의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 그런 쪽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이 성인들이 그러니까 애들 말고요. 성인들 기준으로 성인이라면 뭐 만 20세 이상이겠죠. 이 성인들 평균 치아가 없어진 게 소실된 게 평균 1.7개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균 뭐 1.7개. 자, 그렇다면 뭐 이빨이 다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한 개만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10개가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자, 그런데 전 세계 이 임플란트 업체는 한 800개 업체 정도가 된대요. 800개.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설비 투자가 이렇게 많이 늘지가 않고요. 늘지가 않고 현재 설비 상태에서 이 전 세계 인구 1.7개 이거를 다 만들려고 하면 1000년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1000년 동안 현재 설비에서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있다라는 얘기죠. 수요는 계속 있다라는 얘기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2개까지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건 좀 더 내려올 그럴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또 옛날에 없던 치아 임플란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보고 또 옛날에는 제약이 되게 많았어요. 임플란트를 할 때. 제약이 많았었는데 뭐냐 하면 뭐 당뇨병이 있으면 안 되고 뭐 앓고 있는 기저질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의 임플란트가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고 또 잇몸 이 치아에 뼈가 좀 많이 이렇게 소실이 되면 임플란트를 못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기술이 상당히 좀 많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잇몸에 뼈가 없으면 뭐 거기다가 뼈 이식을 하고 그래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기저질환 같은 것들 있는 분들 그 예전 같으면 임플란트를 할 수 없었던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거의 돈만 주면 거의 다 할 수 있대요. 돈만 주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돈만 주면 거의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또 이 비용도 많이 내렸잖아요. 지금 뭐 지하철 같은 데 보면 뭐 임플란트 한 개 69만 원, 뭐 79만 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일 싼 거는 49만 원짜리도 본 것 같아요. 뭐 근데 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가격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500만 원씩 했었잖아요.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그때는 뭐 보통 사람들 잘 못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가격도 내려왔고, 그 다음에 뭐 기저질환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치아 상태 같은 경우도 거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까 보여드렸던 이 연령대별로 출생자 수 이런 걸 보면 답이 딱 나오겠죠. 답이 딱 나옵니다. 구조적인 성장은 구조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만 하나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이게 저 5만 원대에서 올해 초에 5만 원대에서 지금도 뭐 한 13만 원 정도 돼 있으니까 많이 올랐다.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물량은 나올 수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빠질 때마다 슬슬 이렇게 잡으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들고 가면 아마 상당히 큰 그런 수익이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뭐 종목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